요기허의 소설 History of Nowhere. 샬라코는 공안검사인 한국인 아버지와 대학에서 중국 고대 철학을 강의하는 대만인 어머니 사이에서 60년대 중반에 태어났다. 엄마 덕에 어려서부터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했던 그는 항상 중국의 문물을 동경했고 서울대에서 동양사학을 공부한 뒤 베이징대에서 유학하면서 국제관계론으로 박사를 받았다. 귀국 후 국가정보원의 분석가로 커리어를 시작한 그는 중국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였지만 아버지의 반공교육에 어머니의 반중의식 그리고 냉전시대 정보전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선배들에게 실전 교육을 받은 대중 강경파 노선을 걷게 되었다. 중국이 개방을 택하면서 경제 대국이 될 것이고 동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게 될 것임은 구소연방의 붕괴 한참 전부터 경고해왔고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2000년대 초반 국정원을 나와 한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기도 했던 그는 전 정권 때 청와대에서 NSC를 격상시키면서 스카우트 되었고 마치 이를 기다리기라도 했던 듯 사드 이슈가 터졌다. 사후적으로 오랜 기간 중국에 보복을 당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당시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주에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했던 것이 옳은 선택이었느냐고 누군가 묻는다면 최선이었다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가 보기에 그것은 동맹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 결정이었다. 그리고 1년 후 새 정권이 들어서자 그는 청와대를 나와 다시 전 직장인 컨설팅 회사로 돌아가려 했다. 굳이 쥐꼬리만한 연봉에 주말 밤낮 없이 일하면서 기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며 살기 싫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성향을 알면서도 정부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실무 전문가를 필요로 했고 무엇보다 정권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대중 특사를 했던 사람이 NSC 특별보좌관으로 오게 되면서 그와 학부 시절 친했던 후배라는 이유로 남게 되었다. 선배에서 상사가 된 특보는 NSC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고 물으면 샬라코는 동맹의 수호라고 대답하곤 했다. 그 전부터 끊임없이 전조는 있었지만 트럼프 정부 들어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탈동맹 행보가 노골화되면서 한국은 생존을 위해 뭘 해야 하는가를 하는 문제를 놓고 청와대, 아니 NSC 내에서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었지만 그는 비용이 들더라도 기존 동맹 체제를 견지하거나 적어도 최대한 오래 붙잡고 있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무렵 샬라코의 생각에 하나의 차원을 더하게 하는 사건이 대만에서 있었다. 사업가를 가장한 중국 국가안전국 요원들이 대만 총통선거에서 대중 강경파인 현 총통을 끌어내리고 온건파인 라이벌을 당선시키기 위해 직접적인 자금 지원부터 SNS를 통한 여론 조작까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개입했다가 들통난 것이다. 사건의 전모를 밝힌 익명의 제보자는 중국 외교부 관리로 중국의 공격적인 주변국 간섭에 대한 다른 사례들도 곧 폭로할 모양이었다. 이후 샬라코는 만약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중국이 이미 개입하고 있다면 이라는 가설하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고 최근 3년 동안 한일 간의 관계에 추이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를 한 달여 앞둔 민감한 시기에 긴급 NSC 안건 하나가 떠오르게 된 것은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부터였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기허의 소설은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